무한한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유튜브에 최근 들어 객관적인 외국인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학자 샘 리처드 교수의 인종과 민족에 관계된 강의는 매학기 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강좌로 익히 유명한데요. 그는 근현대에는 서양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만 다음번 상승은 동양에 있을 것이라 말해왔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말하는 동양 그리고 아시아 수많은 국가 중 주목하는 것은 단연 한국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면 한국어와 한국을 공부하라고 말하며 자신에게도 자녀가 있다면 서울로 유학을 보내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 자신과 학생들이 알고 있는 기업이 한국 기업임을 상기시키며 지난 50년간 이룬 한국의 경제 성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성과지만 그보다 한국이 만들어낸 문화산업, 한류 수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는 4년 전 BTS를 아느냐고 학생들에게 질문해서 유명세를 탄 교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탄소년단을 모른다니 학과 공부 이전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그의 강의는 교재에 의해 딱딱하게 주입식 강의를 하는 한국의 강단에 비교되는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교수법으로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샘 리처드 교수는 인종관계 등을 다루는 강의 SOC 119에서 자신을 다문화적이라 생각하고 세계 시민이라 생각한다면 방탄소년단을 알아야 한다며 수업에서 방탄소년단의 활약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교사 겸 사회학자로 미국에서 가장 큰 인종, 성별, 문화관계 강좌의 강사로 매학기 760명 이상의 학생이 직접 수강을 합니다. 또한 25년간의 유산을 가진 이 과정은 현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서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진하려는 샘의 의지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교수 101명 중 1명으로 선정하게 한 요인이기도 하죠. 그의 말처럼 방탄소년단 BTS를 조명하는 강좌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캠퍼스에 개설됐는데 이름이 아예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 방탄소년단입니다. 버클리 학생들이 직접 개설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교과 과정인 디칼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업 안내문엔 이 과정은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영향력을 조명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결성 과정을 비롯해 음악과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예술성 등을 함께 탐구하는 수업 수강 신청자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미국 뉴욕 UN 본부에 참석해 한 연설 영상을 보며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열의를 보였는데요. BTS는 미국 대학에서 멋진 아시아 문화를 일컫는 아시안 쿨 관련 수업에 종종 등장하곤 했지만 아예 그들을 연구하는 강의가 미국 대학에 개설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모르던 한국인의 장점을 가장 잘 찾아내서 말해주는 교수이기도 한 리처드 교수는 또 다른 강연에서 실험적 강의로 동서양의 문화 차이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증명했습니다. 익히 유명한 에피소드일 텐데요. 리처드 교수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작은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동양인 학생과 서양인 학생을 각각 한 명씩 뽑아 강단으로 나오도록 했죠. 지혜 양은 이때 동양인 참가자로 나섰는데요. 리처드 교수는 이 두 명을 강의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곤 강의실에 남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분석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 차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동양인들은 대체로 자기 비판적이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성공을 거머쥐죠. 반면 서양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늘 높은 자긍심으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죠. 자, 그럼 강의실 밖에 있는 두 사람을 통해 실제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지켜봅시다. 이후 리처드 교수는 두 명의 학생들을 불러들이고는 두 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똑똑한가요? 서양 학생은 그런 편인 것 같다. 분야가 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이라고 대답한 반면 지혜 학생은 잘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서양 학생은 2년 동안 그럭저럭 학교를 다니고 있던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지희라는 한국인 학생은 우수한 성적을 받아 2년 만에 모든 커리큘럼을 끝내버린 천재였던 것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를 2년 만에 졸업하는데도 본인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리처드 교수는 지희 학생의 대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강의실에 있던 여타 학생들도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완벽하길 바라지만
이를 굳이 자랑하고 싶어하지 않는 겸손함이 한국인만의 무기임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 지었고, 네티즌들은 정말 한국인들은 소리 없이 강한 것 같다. 나도 저 여학생처럼 되고 싶다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흔히들 너드라는 비하로 일컬어지는 동양권 유학생들은 공부벌레라는 폄하를 받으며 공부를 해왔습니다. 미국인 학생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우수한 편이며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기며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취미인 테니스도 잘하는 편이라고 말하며 자신감 충만하지만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똑똑한지 잘 모르겠고 똑똑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한국인 학생은 무려 7년간 해온 수영조차 단지 취미일 뿐이라고 말하는 겸손을 겸비했습니다. 이 두 학생의 반응은 놀랍게도 샘 리처드 교수가 분석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서양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평판을 높임으로써 높은 자부심이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가지만 동양적 문화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자아 성찰과 노력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똑똑한 줄 모르겠다는 한국인 학생이 미 명문대 4년 과정을 단 2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는 사실에 공부 열심히 하는 동양권 학생을 놀리던 학생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샘 리처드 교수의 말대로 우리는 스스로 부족한 점에 중점을 두고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전투력 최강 민족입니다. 그는 현재 인종과 성별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에 초점을 맞춰 문화적 분열을 가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정이입이 사회학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그의 감동의 급진적 실험은 온라인에서 가장 널리 시청되는 텍츠 대담 중 하나로 3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샘 리처드 교수가 최근 이노베티브 소시올로지 강의에서 한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 의견을 듣기로 유명한 그는 이번 강의에서도 한류 팬 학생들과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며 샘 리처드 교수가 짚어본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50년 만에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가지게 된 이유를 요약하자면 설득력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이자 내가 가장 매혹되는 한국의 특징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다. 1965년 영국의 GDP가 1000억 달러였을 때 한국은 3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에 한국이 1조 6천억 달러로 성장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전례가 없죠. 하드파워가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면 소프트파워는 설득력을 말한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원하는 걸 얻어내는 능력이다. 소프트파워를 이용한 설득으로 그들을 이기겠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세계인들이 한국을 생각할 때 반드시 떠오르는 뭔가를 만들자고 한국은 결심했던 거다.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해낸 경우는 없다. 그 결과 대한민국 소프트파워 힘을 보여주는 사례 K-팝, BTS는 제외하고라도 넷플릭스 성공 사례로 인해서 전 세계 OTT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애플TV에서 곧 방영될 드라마 파친코도 한국계 미국인 소설 파친코를 드라마화한 것으로 10년 전 한류에 비하면 지금의 한류는 우리가 상상하던 그 이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OTT로 제작 환경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공중파나 케이블 드라마에서 할 수 없었던 창작 영역을 더욱 확대시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제작의 퀄리티가 더더욱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데요. 해외 유명 감독, 작가, 배우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거나 한국으로 배우나 작가, 영화 감독 등이 되고 싶어 찾는 선순환으로 소프트 파워는 더욱더 강화된다는 것이죠. 혹자는 샘 리처드 교수가 친한파라고 그의 모든 발언을 일축하는데 무척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중점을 두고 러커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미국이 미래를 지배할 소프트 파워를 발견하고 소개하는 학자로 그것이 K컬처라는 것을 먼저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같이 한류가 유명해지고 탑승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바람이 불기 전에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특별함을 분석하고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앞으로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예언 강의를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강의실에 BTS를 아는 학생이 5명도 없을 때 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모두 BTS를 알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 것도 그런 뜻이죠. 감정적인 멘트가 아니라 그가 분석한 사회학적인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가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이해 못할 한국의 문화가 장면마다 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유를 찾습니다. 자신과 다른 이해 못할 것을 배척하던 지난 날과 달리 이제는 서로 그 이유를 묻고 공유하며 설득력이 배가 되고 있죠. 우산 모양이나 원 모양 달고나 문양에 콧방귀를 끼며 스타벅스 로고를 들이대는 서양인들은 집에 국자를 태워가며 달고나를 만들어 직접 해보고는 비로소 절망감과 시리를 동시에 맛보며 주인공의 감정을 공유합니다. 물론 그들은 지난날 한국의 아이들처럼 국자를 태워 먹은 죄로 엄마께 등짝을 맞을 것입니다. 이런 감성과 경험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것이 곧 소프트 파워로 더 많은 한국의 문화는 그들 삶에 더욱 깊숙이 침범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